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이 운이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넘기지 말고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만 진지하게 해보세요. 첫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승진과 연봉 인상, 그리고 상사의 눈에 드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나요? 둘째, 주변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고 누구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에서는 소문이 돌고 이해할 수 없는 모함이나 계산이 따라다닌다고 느끼지 않나요? 셋째,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요?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나고 가전제품을 수리해야 하고 지인의 결혼식 축의금을 내야 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몸이 아파지기까지 하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는 것처럼 돈이 전혀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나요?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내용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당신 안에 있던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에너지가 이끄는 끌림입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알고리즘은 이런 콘텐츠를 당신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하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에너지장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 살펴볼 의향이 있다. 나는 내 운세를 위해 무언가 해볼 의향이 있다. 그리고 괜찮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 완료 상태로 바꿔주세요. 이것 역시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달 스스로에게 운을 바꾸는 알림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당신의 집 구석구석에 숨겨진 비밀을 계속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4글자를 남겨주세요. 수미용이 어인 퇴산.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해 나는 더 이상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돈이 새는 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앞으로 30여 분 동안 당신과 이 콘텐츠의 운을 바꾸는 에너지를 완전히 연결해 줄 것입니다. 자, 의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도올 김용옥 교수가 여러 번 강조했던 한마디입니다. 양택, 양작의 핵심은 거실에 있다. 거실이 어지러우면 음양이 뒤바뀌고 방해하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많은 사람들이 큰돈을 들여 부적을 구하고 점을 보고 이름을 바꾸지만 정작 매일 지나가고 앉아있는 거실 안에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생각조차 못했던 세 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것들은 마치 음기를 빨아들이는 세대의 기계처럼 끊임없이 재물을 흡수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씩 설명할 것입니다. 각각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픈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바로 일어나 집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들은 뒤에는 김 교수가 전해준 입주 3단계인 비우고 정리하기, 양기를 집 안으로 들이기, 좋은 말로 문 열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대로 실천한다면 오늘 밤부터 당신은 방해하는 사람과 가난의 뿌리를 끊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각지대입니다. 바로 매일 드나들면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집 현관문 안쪽 양옆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임시 창고처럼 사용합니다. 벗어놓은 신발이 바닥에 쌓여 있고 망가진 우산은 구석에 세워두고 택배 상자는 사람 키보다 높게 쌓아두며 문 뒤에는 언제 것인지도 모를 비닐봉지와 오래된 전단지가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부러진 열쇠나 녹슨, 공구까지 놓여 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집도 그렇지 않나요? 풍수에서는 이곳을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란 무엇일까요? 집안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재물은 귀인의 도움, 좋은 기회, 좋은 인연 모두 이 통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입구가 냄새나는 신발과 잡동사니 먼지 쌓인 물건들로 막혀 있다면 과연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주역에서는 이것을 기운이 막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기운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재물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귀인이 집 앞까지 왔다가 신발 냄새를 맡고 어지러운 모습을 보면 그대로 돌아서 버립니다. 귀인은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를 지녔기 때문에 이런 낮은 진동수의 환경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해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음침한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현관이 더럽고 어지러울수록 이곳이 편하다고 느끼며 계속 당신 곁으로 모여듭니다. 왜 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도 늘 뒤통수를 맞을까 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나요?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까? 바로 현관 그 공간이 매일 밖을 향해 낮은 에너지를 환영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실력은 훌륭했지만 가게를 연 지 3년 동안 5번이나 장소를 옮겼고 어느 가게도 반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거나 동업자에게 돈을 떼이기 일쑤였고 한 번은 직원의 신고로 위생 문제까지 겪었지만 사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집을 가보니 현관 안쪽에 신발이 18켤레가 넘게 쌓여 있었고 모두 신은 뒤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옆에는 버린 전기 밥솥이 3대나 있었고 곰팡이가 핀 상자들도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것부터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쓸모없는 물건은 모두 버리고 현관은 매일 한 번씩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2달도 지나지 않아 새 집주인이 먼저 임대료를 깎아주며 당신은 성실한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 들어온 요리사는 능력이 뛰어나 함께 분점을 열었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운이라는 게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운은 결국 현관의 청결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업을 하는 지인이 있었는데 현관에 택배 상자가 늘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쇼핑을 무척 좋아해서 상자를 뜯고도 버리지 않고 문 뒤에 쌓아두며 나중에 물건 보낼 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3달 연속 실적 최하위를 기록했고 매일 고객을 만나러 가도 약속이 취소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상자를 전부 치우고 현관에는 평소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했고 나흘째 되는 날 큰 계약 하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현관이 깔끔해지면 기운의 흐름이 좋아지고 기운이 순조로워지면 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잘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관에는 잡동사니를 쌓아두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거울을 대문 정면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에 큰 거울을 설치해 외출 전에 한 번씩 확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거울이 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들어오는 재물운이
그대로 반사되어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이를 재물은 반사라고 부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을 옆면에 두거나 신발장 문 안쪽에 설치해서 문을 열었을 때만 비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현관 조명은 반드시 밝아야 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어두운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가 되어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조금 더 밝은 전구로 바꾸거나 작은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추가해도 분위기가 바로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집 현관으로 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양옆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돈이 새고 자꾸 사람 문제로 힘들었던 원인을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각지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숨겨진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릴 두 번째 사각지대는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저지르고 있는 문제이며 현관보다도 훨씬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당신은 매일 그 위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분명 집 소파를 바로 확인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비밀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 소파 뒤에도 무언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 소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는 바로 거실 소파입니다. 정확히는 소파 자체가 아니라 소파 뒤쪽 평소 전혀 보지도 않고 보일 일도 없는 tum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간을 아끼기 위해 소파를 벽에 바짝 붙여둡니다. 한번 소파를 10cm 정도 앞으로 당겨 보십시오. 그 틈 사이에 반년 전에 떨어진 해바라기씨 껍질은 없는지, 뭉쳐있는 머리카락과 두꺼운 먼지 덩어리는 없는지, 심지어 말라버린 바퀴벌레나 곰팡이 핀 휴지는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라면 소파 뒤가 고양이 털과 강아지 털로 가득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과자 부스러기나 사탕 포장지, 심지어 작은 장난감까지 자주 떨어져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 소파에 누워 쉬고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전화를 봅니다. 그런데 뒤통수와 그 오래된 오염물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역시 매일 그 위를 지나옵니다. 풍수에서는 소파를 주인의 버팀목으로 봅니다. 직장에서의 후원자, 상사, 귀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심지어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지까지 이 자리가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깨끗하고 단단하며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갖 오물이 쌓여 있다면 주역에서는 이를 등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증사걸 정시장 교수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뒤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뒤에서 칼을 맞게 된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늘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방해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운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책임은 자신이 떠안게 되고 상사의 시선도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안의 버팀목 자리를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영업직 지인은 능력도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았지만 3년 내내 실적이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던 큰 계약이 항상 마지막 순간에 동료에게 빼앗기거나 고객이 이유 없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저주라도 받은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의 집에 갔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뒤쪽이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소파는 등받이가 낮은 형태였고 뒤에는 큰 틈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파를 옮겨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잃어버린 양말, 두 짝 수북한 고양이 털, 바싹 말라 납작해진 쥐 한 마리, 그리고 수백 개의 해바라기씨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며 평생 소파를 옮겨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반나절 동안 그곳을 완전히 청소했고 소파도 높은 등받이에 단단한 벽을 등질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석 달째 되는 달에 회사 연간 영업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늘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쥐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에 있었는데도 나는 매일 그 좋지 않은 기운을 들이마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교사인 지인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늘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관리자들도 그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정말 잘해서 학생들은 모두 좋아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사교성이 없고 지나치게 도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그의 집에 가보니 니은자 형태의 소파였고 모서리 안쪽 삼각 공간에 오래된 신문과 비닐봉지, 곰팡이가 핀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는 소파를 옮기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쓰레기 세자루 분량을 치워냈습니다. 치운 지 이 주도채 지나지 않아 학교 우수 교원 평가에서 그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를 늘 눌러왔던 교감도 회의에서 먼저 나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바뀐 건 소파 뒤 그 공간뿐이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디테일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소파 등받이 높이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소파 등받이가 아주 낮은 형태라면 뒤통수나 목덜미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풍수에서는 이를 기댈 곳이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바는 그지너고 시간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불안해지며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가장 좋은 소파는 뒤통수를 받쳐줄 수 있는 높이의 등받이를 가진 것입니다. 몸을 뒤로 기대는 순간 마음까지 안정되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이미 소파를 샀는데 등받이가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파 뒤에 쿠션을 여러 개 두거나 벽에 든든한 산 그림을 걸어두면 됩니다. 그림은 산을 주제로 하는 것이 좋고 물 그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흐름을 상징하고 산은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웅장한 산 그림을 걸어두는 것은 스스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집 소파를 조금 옮겨서 확인해 보십시오. 방금 내가 말한 것들이 보인다면 당황하지 말고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원인을 찾았다는 것은 이미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네 글자를 남겨봅시다. 든든한 버팀목. 이것은 자신의 일과 운의 기운을 다시 다지는 과정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말을 적을 때마다 잠재의식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주는 힘이 있고 나는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네 글자를 적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작용입니다. 앞에 두 가지 사각지대만으로도 충분히 놀랐겠지만
이제 말할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집에 두며 예쁘고 세련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매일 방해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장 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비밀은 수십 가구를 살펴본 뒤에야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집에 있지만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사각지대는 바로 거실에 있는 조화, 플라스틱 꽃, 드라이 플라워, 프리저브드 플라워, 인조 식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TV 장식장 옆이나 테이블 위, 벽 모서리, 심지어 재단 옆에까지 이런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는 장식물을 놓아둡니다. 물을 줄 필요도 없고 시들지도 않으니 편하고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조화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생명력과 정서가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형태는 있지만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갈, 거짓, 결실 없음, 진심 없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매일 이런 조화를 바라보면 자신의 기운도 서서히 거짓과 같은 파장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게 됩니다. 진심을 다해 친구를 대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계산뿐입니다. 왜 나는 늘 사람을 잘못 만날까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안의 조화가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유명한 경영학 교수는 이런 깊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무엇을 두느냐가 곧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진짜를 두면 진짜를 끌어들이고 가짜를 두면 가짜를 끌어들인다. 조화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키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체된 기운을 내보냅니다. 특히 거실 구석에 먼지가 쌓인 플라스틱 꽃다발을 크게 놓아두는 것은 마치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휴게소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말려 병에 꽂아두는 드라이 플라워는 플라스틱 꽃보다도 더 좋지 않습니다. 한때는 생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안의 죽은 에너지를 모셔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매일 죽은 것을 바라보며 지내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디자이너는 성격이 무척 좋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지만 인간관계는 엉망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고 함께 사업하던 동업자는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친사촌 여동생마저 그를 속여 5천만 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왔을 때는 너무 힘들어하며 자신이 원래부터 운이 없는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집에 가보니 거실 TV 장식장 양쪽에 커다란 플라스틱 백합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베란다에는 말라버린 인조 다육식물이 3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어디서 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는데 예쁘고 물을 줄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부 버리고 진짜 식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스킨답서스든 행운목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살아있고 자라는 식물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모두 버리고 같은 자리에 스킨답서스 새 화분을 놓았습니다. 2달도 지나지 않아 그는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좋은 고객이 먼저 연락해 프로젝트를 맡겼고
계약서도 쓰기 전에 대금을 보내줄 정도로 신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가로챘던 사촌 여동생도 먼저 연락해 절반을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식물에 물을 줄 때마다 마음이 무척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화 화분과 살아있는 식물 화분. 하나는 불안을 주고 하나는 안정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 투자 일을 하는 한 지인은 집에 매우 비싼 인조모란 꽃다발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면서 재물을 불러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 손실은 거의 5억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수익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할 때마다 결과는 손실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집에 가서 그 인조모란을 보고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 비싸게 샀다며 아까워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두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걸 버리고 진짜 금전수를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는 제 계전에 물려있던 주식 하나가 갑자기 손실 구간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8천만 원의 수익까지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가짜 물건을 절대 두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은 좋아하지만 생활을 키우기 어렵다면 무엇을 키우면 될까요? 바로 수경 식물입니다. 행운목이나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은 물만으로도 키울 수 있어 매일 물을 줄 필요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갈아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또는 다육식물을 키워도 좋습니다. 가뭄에 강하고 관리가 쉬우며 역시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것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선한 생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꽃 한 다발을 사서 화병에 꽂아두고 일주일 동안 꽃을 감상한 뒤 시들면 새 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에는 언제나 현재의 생명력이 머물게 되고 죽어 있거나 가짜인 것이 자리 잡지 않게 됩니다. 이런 습관 자체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삶의 질이 높은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조화나 드라이플라워, 말라 죽은 식물, 인조 꽃다발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바로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꽃이라서 혹은 특별한 추억이 담긴 드라이플라워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생명력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 집거실에 오랫동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념으로 사진 한 장 남기는 것은 괜찮지만 실물은 반드시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버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연을 원한다. 그리고 댓글란에 네 글자를 남기십시오. 진심 어린 인연. 당신이 입력하는 글자 하나하나가 주변 인간관계의 에너지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짜 꽃들을 모두 버리고 나면 주변의 거칠애 뿐인 인간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고 그 자리를 진심으로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채우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거실의 이 세 가지 사각지대는 각각 삶의 세 가지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재물과 귀인을, 소파 뒤 공간은 든든한 지원과 방해 요소를, 가짜 꽃은 인간관계와 진심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미신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환경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거부하는지를 말입니다. 이제는 집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예전과 똑같이 지냅니다. 석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리를 통한 단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행동이라는 한 걸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3단계 공간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증사강 교수께서 주역과 도가 환경학을 바탕으로 전해온 방법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전문가를 부를 필요도 없으며 어떤 도구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수백 명의 지인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늘의 이치에 따른 비움과 정리입니다. 하늘의 이치란 무엇일까요? 낡은 것이 떠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제가 방금 말한 세 곳의 사각지대를 비우는 것입니다. 현관, 양옆, 소파 뒤, 그리고 가짜 꽃이 있는 구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돈이 아니라 완전한 비움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양옆에는 현재 계절에 맞는 깨끗한 신발만 두고 반드시 짝이 맞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는 최대 3켤레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 안에 넣으십시오. 신발장 문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의 기운이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망가진 우산, 버릴 택배 상자, 기한이 지난 전단지, 부러진 열쇠, 녹슨 공구는 모두 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문 뒤에는 어떤 것도 걸어두지 마십시오. 가방, 모자, 목도리 모두 수납장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불운을 버린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가난한 운도 함께 머물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현관 앞에 택배 상자를 20개 넘게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폐지로 팔려고 모아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자 하나에 20원 정도밖에 안 되니 20개를 팔아도 400권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상자들이 맡고 있는 기회와 운은 얼마나 될까요? 스스로 계산해 보십시오. 다음은 소파 뒤입니다. 소파를 옮긴 뒤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틈새를 완전히 청소하십시오. 완전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벽모서리에 있는 거미줄까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소파 뒤가 비어 있고 벽에 기대어 있지 않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배치는 소파가 단단한 벽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는 거울이나 흐르는 물그림, 날카로운 느낌의 장식은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파 뒤가 창문이나 통로라면 수납장이나 파티션으로 인공적인 받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파 뒤에 낮은 수납장을 두고 높이는 소파 등받이와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탠드 조명을 하나 올려두십시오. 이를 받침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꽃이 있는 공간입니다. 조화, 드라이 플라워, 인조 화분, 말라 죽은 식물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 즉시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집안에 하룻밤이라도 두지 마십시오. 프리저브드 플라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생화처럼 보여도 이미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드라이 플라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플라스틱 과일이나 모형 음식 같은 장식품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풍수에서 모두 가짜 형상에 속하며 허의의 기운을 끌어들인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가능하다면 주말 오전에 이 일을 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전은 양기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양기의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곧 하늘의 기운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밤에 정리하면 음기가 강해져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평일에 시간이 없다면 주말 아침을 골라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 3곳을 정리하세요. 정리를 마친 뒤 샤워를 하고 나면 몸이 열그는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2번째 단계는 양기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양기를 들인다는 것은 곧 햇빛을 집 안으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가 무거운 것도 한 줄기 햇살만 있으면 깨트릴 수 있습니다. 3군데 사각지대를 정리한 뒤에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 공기가 순환되게 하세요. 바람이 불면 가장 좋고 바람이 없다면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해 실내의 탁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쑥이나 백단향이 있다면 하나 피운 뒤 현관에서 시작해 거실 벽면을 따라 한 바퀴 돌며 연기가 모든 구석에 닿게 하세요. 쑥은 한의학에서 순수한 양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며 한기와 습기를 몰아내는 데 쓰입니다. 또한 도가계열의 정화의식에서도 집을 정화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거실의 모든 커튼과 속커튼을 완전히 열어 햇빛이 그 3곳의 원래 위치에 직접 비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관 구석도 햇빛이 닿아야 하고 소파지 벽면도 햇빛을 받아야 하며 원래 조화를 두었던 자리도 햇빛이 비쳐야 합니다. 이것을 하늘의 빛을 빌려 음기를 쓸어낸다고 합니다. 햇빛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살균과 정화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반드시 정리를 마친 당일에 해야 하며 다음 날로 미루지 마세요. 정리한 날이 흐리거나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햇빛이 나는 날 다시 한번 햇볕을 쬐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맑은 날을 골라 첫 번째와 2번째 단계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3번째 단계는 굵은 소금을 이용한 운기 개선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트에 가서 굵은 소금 한 봉지를 구입하세요. 중요한 것은 고운 소금이 아니라 굵은 소금이라는 점입니다. 굵은 소금은 입자가 크고 정제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아 자연적인 정화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굵은 소금을 사용할까요? 소금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으로 집을 정화했고 동양의 전통 민간 신앙에서도 소금을 사용해 부정한 기운을 물리쳤습니다. 굵은 소금은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기 중의 습기와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한다고 여겨집니다. 깨끗한 작은 그릇 3개를 준비해 각각 반 그릇 정도씩 굵은 소금을 담으세요. 꾹 눌러 담지 말고 가볍게 쌓아두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릇은 현관 구석 바닥에 벽을 따라 놓고 2번째는 소파 뒤 벽면 바닥의 틈새 부분에 놓습니다. 3번째는 원래 조화를 두었던 자리에 놓으세요. 그 자리가 TV장이나 테이블이라면 그 아래쪽 가능한 한 바닥 가까이에 두면 됩니다. 3개의 그릇은 그대로 7날 동안 두세요. 그 기간 동안은 건드리지 말고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날이 지난 뒤에는 그릇 속 굵은 소금을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려보냅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그동안 굵은 소금이 집안에 남아있던 음기와 살기, 그리고 쌓여있던 탁한 기운을 흡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릇은 깨끗이 씻어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날이 지난 뒤에는 같은 자리에 좋은 기운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어 효과를 더욱 굳힐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추천하겠습니다. 오제죬, 죬능 오제죬, 우디죬, 운이다. 옛 왕조 시기의 동전을 5개 연결해 현관이나 소파 뒤에 걸어두면 집을 안정시키고 나쁜 기운을 막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천연 백수정 구슬입니다. 수정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거실의 재물 위치에 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기 넘치는 녹색 식물을 두는 것입니다. 스킨답서스, 행운목, 파키라, 금전수, 해피트리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는 식물을 가장 추천합니다. 스스로 잘 자라고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물을 줄 때마다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 넣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원래 조화를 두었던 자리에 작은 무드등을 두고 밤새 켜두는 것입니다. 불빛은 불의 기운에 속해 음기를 누그러뜨리고 동시에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발전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소금물로 바닥을 닦아보세요. 물 한 통에 굵은 소금 2스푼을 넣고 그 물로 거실 바닥을 닦으면 됩니다. 소금물의 정화 효과가 물기를 따라 바닥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단순히 소금 그릇을 두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 작용합니다. 특히 습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곰팡이와 음기가 쉽게 생길 수 있는데 소금물로 바닥을 닦으면 습기를 줄이고 집안을 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를 마치면 거실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집을 정화하는 일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습관도 돌아오고 게으름도 다시 찾아오지만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만큼은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 3곳을 점검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며 빛이 드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점검할 때마다 굵은 소금을 새 것으로 바꿔주면 더욱 좋습니다. 꼭 7날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면 효과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이 자리 잡으면 스스로 청결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함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다시 깨끗함을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증사강 교수는 말년에 이르러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몇 군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계산과 방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가난의 뿌리를 끊어내고 있으며 깨끗한 기운과 맑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은 번거롭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보며 보내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운이 없다고 불평하며 보냅니까? 단 1시간만 투자해 집을 정리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의 편안함과 순조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산으로 따져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집 정리에는 숨겨진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까지 바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해두면 매일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깔끔한 공간이 눈에 들어와 더 이상 물건을 아무렇게나 두고 싶지 않게 됩니다. 소파 뒤쪽을 정리해두면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 자체가 달라지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즐거워져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화를 버리고 진짜 초록 식물로 바꾸면 매일 물을 주는 순간마다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이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집 정리는 겉으로는 공간을 정리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의 상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지금 댓글에 8글자를 남겨보십시오. 귀인의 도움, 든든한 재물 창고.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진지한 약속입니다. 이 8글자를 남기는 모든 사람은 이 콘텐츠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와 같은 파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오늘 새롭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8글자를 남길 때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소리와 글은 모두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여러분의 몸도 그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 최근 운이 좋지 않거나 늘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열심히 살아도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내용을 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상대가 미신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한번 집안 몇 군데를 정리해 보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개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주역에는 선한 일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복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가 가난의 뿌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 복은 결국 귀인의 도움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오고 복을 나누면 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구독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매달의 알림입니다. 앞으로도 침실과 주방, 욕실에 관한 다양한 풍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침대 배치의 3가지 금기 짐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침대를 제대로 두면 돈이 모이고 잘못 두면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어도 300만 원밖에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침대머리 방향과 침대 및 잡동사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주방 가스레인지 위치가 가정 내 입지와 저축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증사강 교수가 직접 이야기했던 것이며 저는 수백 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팔로우 해 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서 그 3곳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집은 나를 대신해 말하고 행운을 맞이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막아줄 것이다.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을 마치는 순간부터 집안의 기운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현관을 정리하고 소파 뒤를 정리하고 조화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여러분을 짓누르던 부정적인 기운이 한 겹 거쳐 나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입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집안의 모든 공간은 여러분을 대신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공간들이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이야기만 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각적 참고 자료, 풍수 인테리어 예시, 현관과 거실 소파배 지시,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깔끔한 레이아웃 구성안입니다. 참고하셔서 집안 공간을 정화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